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야, 정말 뛰고 뛰는 집값, 날고 나는 집값. 야, 어디까지가 끝이냐. 정말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올라가서 정말 그냥 그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너무 피곤하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지금 뭐 상승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정부 여당에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있는 시그널들이 조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아직까지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어떤 뭐 규제도 완화하고 좀 재건축도 막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라면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만한 그런 뭐 요인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르고 또 올라가는 특히나 이 서울 부동산, 더더구나 지금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지방까지도 또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뭐 그 투자를 이제 다니는 투어버스라고 하나요? 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정도로 또다시 들썩들썩하는 이 서울 부동산, 도대체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뭐 걷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뛴다. 자, 뛰고 또 뛰고 네, 뭐 날고 야, 정말 이 서울 부동산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뭐 정말 이유가 궁금하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팩트 체크 그렇죠. 뭐 한 주간에 또 팩트 체크를 늘 해드리는데 자, 일단은 상승폭 자체 그러니까 상승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뭐 지금 계속 쉼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올라가는데도 상승폭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현재는 상승폭 자체가 다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뭐 서울 부동산 전체적으로 4주 연속 또 계속 상승폭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 16주 만에 상승폭으로 보자라면 16주 만이라고 하면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와서 조금 주춤했던 그 시점을 빼고 나서는 16주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V자 반등을 지금 뭐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조금 살펴드리자면 자, 물론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부분 이쪽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였기 때문에 정말 현금이 아니면 또 실거주가 아니면 이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압구정 쪽을 좀 누르니까 옆에 있던 서초 같은 이런 지역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자, 지금 상승률로 봤을 때 3주 연속 상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0.18%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가 일반적으로 한 0.1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데 0.18%로 지금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셋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서초는 지금 뭐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뭐 이주 수요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겹치고 하면서 지금 여기도 전세 같은 경우에도 0.08로에서 또 16주 만에 또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 매매대로 지금 뭐 전세는 전세대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서초 같은 경우에 0.39%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런
규제 속에서는 늘 나오는 뭐 단골 메뉴라고 할까요? 그게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봐야 결국은 내가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왕 뭐 할 거면 내가 서울 안에서도 여러 지역에 뭐 10억짜리 3개를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자가 돼서 양도세를 82.5%를 내게 되는데 차라리 30억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으면서 늘 강남 쪽들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똘똘한 항체 쪽으로 다시 부메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강남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다시 좀 그 강남 그 외쪽 지역들 같은 경우도 좀 뚜렷하게 서울의 좀 전 지역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전 품목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런 거죠.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대로, 또 기존 아파트들은 기존 아파트들대로, 또 이제 청약을 막 시작하는 이런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대로, 뭐 기존 또 뭐 재건축은 뭐 재건축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또 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뭐 빌라는 빌라대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자,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다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고 품목별로도 다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서울 부동산의 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지금 그런데, 자, 지금 청약 경쟁률, 자, 지금 서울에는 공급되는 게 지금 없어요. 물론 입주 물량 자체도 작년에 약 4만 가구 정도 됐던 게 올해 3만 가구에서 내년에 이제 2만 가구까지 쭉쭉쭉쭉 떨어지지만, 입주 물량도 그렇지만 청약 물량 자체도, 신규 공급 자체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시장이 뜨거운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 경쟁률이 무려 115대 1. 그래서 2015년 후에 가장 높은 지금 경쟁률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 강남구에 있는 전용 40제곱미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5룸이다, 투룸이다 요 정도 되는, 그것도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우리가 뭐 다세대 주택이다, 빌라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좀 약간 그 좀 퀄리티가 높은 하이엔드급이다 뭐 이렇게는 봐야 되겠죠.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전용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1.5룸, 투룸 정도 되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려 분양가가요 15억이었어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15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판이 돼서 전부 다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보다 더 높은 것들도 있었죠. 뭐 24억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까지도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에 이제 났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요. 자, 이거예요. 자,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집도 안 보고 그냥 사가요? 아니, 도대체 서울에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와서 집도 안 보고 사가는 이 동네가 그러면 강남이냐?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이게 바로 도봉구의 빌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처를 얘기할 때, 자, 도봉구 같으면, 예전 같으면, 그렇죠, 과거를 보자라면 그렇게 유망한 투자처로 찍혔던 지역은 아니거든요. 자, 더더구나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도봉구에 있는 빌라를 경상도 전라도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집도 안 보고 사간다라는 게 뉴스에 지금 날 정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뛰고 또 뛰는 서울 부동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뭐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들은, 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대미문의,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 때문이다. 돈이 뭐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이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좀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하면서 지금 계속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돈은 많고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매물 잠김. 세금이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자, 결국 돈은 많은데 공급도 부족하고 매물도 잠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더더구나 아까 제가 하이엔드급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빌라가 15억에 거래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도 그렇죠. 전용 40제곱미터 뭐 1.5룸 투룸 정도 되는 게, 자, 이게 바로 5년간 약 한 237만 세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약 한 2천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237만 세대가 소형 수요가 그렇죠. 1,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결국은 그렇죠. 집은 없는데 계속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자, 이것처럼 상승 요인들은 이미 여전한데 올해 또 경제 성장률을 지금 4%까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시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도 좀 힘들 수 있는데 거시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방 요인, 떨어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아직까지도 올라갈 요인만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굉장히 좀 투자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에요. 올라는 가고 있고, 자, 그렇지만 또 하방에 대한 또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는 자, 강남의 꼬마 투자가 답이다. 자, 꼬마 아파트, 뭐 꼬마 빌라, 꼬마 빌딩, 그렇죠. 조그만한 요런 것들, 요런 걸 가지고 제가 뭐 목요일 세미나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하반기가 곧 시작되니까 결국은 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분석해드리고 전망해주는 시간을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갖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꼭 세미나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꼭 예약 전화를 하시고 참석하셔서 성공투자의 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강남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투자하려면 뭐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던 뭐 너무나 뭐 이렇게 비싼 뭐 돈 뭐 15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액을 가지고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강남의 꼬마 주택이에요. 자, 꼬마 주택인데 약 한 2,50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사례, 그것도 이제 신축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으로 강남 한복판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 꼬마주택 투자하기 전에 요건 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자, 강남의 꼬마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이 아니면 덤비지 마라. 자,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특히나 이런 꼬마주택들은 1, 2인 가구들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에게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는 없느냐가 중요하니까 꼭 역세권 요거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꼬마주택은요. 강남에 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자, 강남에 땅, 뭐 정말 내가 짜투리 땅, 그렇죠, 한 평이라도 땅을 사고 싶잖아요. 자, 그렇지만 강남에 땅 한 평, 두 평을 한 평만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꼬마주택을 사면 그 꼬마주택에는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땅이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을 만약에 3평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냥 땅만 내가 산다 그러면 지금 주거 지역도 뭐 한 7, 8천, 1억이 지금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 자, 그럼 1억이라고 해도 땅이 3평이면 3억이에요. 자, 그러면 땅 3평을 3억을 현금을 다 주고 사야 돼. 그거는 뭐 대출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것을 주택으로 사게 되면 말 그대로 전세를 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내가 강남에 땅을 3평 사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남에 땅을 사는 요런 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가 강남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나면은요. 자, 지금 강북은 재개발이 더 뜨겁잖아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강남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결국은 강남 재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꼬마 주택들이 오히려 더 유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꼬마 주택들을 어디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말 황금 라인과 황금 라인이 겹치는 다이아몬드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렇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신논현역 같은 이런 곳들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그렇죠, 신분당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용산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죠. 당연히 지금, 그렇죠, 이쪽 9호선 라인 따라서는 봉은사역이라고 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렇죠, 삼성역과 봉은사역, GTX A 노선과 또 C 노선이 되고 현대 글로벌 빈센터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쪽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9호선하고, 그렇죠, 신분당선, 물론 강남역 가면 2호선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요런 더블 역세권, 황금 역세권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죠. 황금라인 9호선, 황금라인 신분당선, 자, 이 더블 역세권 요거 보시고, 그러면서도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5년 사이에 지금 200만 가구 이상이 다 1, 2인 가구예요. 자,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 1.5룸 구조, 바로 1, 2인 가구가 가장 좋아. 강남에서는, 그렇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방 3개, 4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또 큰 집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꼬마 주택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신축이고 이미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를 할 수가 있고, 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바로 전세를 놓아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55인치 TV가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이 지금 2대나 들어가 있고, 건조기, 냉장고, 세탁기, 비데까지,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급의 정말 강남의 주택, 신축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사례를 제가 금액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4억 3,900에서 4억 4,500 정도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가요. 아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가가, 그렇죠. 자, 이미 뭐 준공이 되어 있고 그 전세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2,500만 원이라는 진짜 소액을 가지고 강남에, 그렇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2,500만 원으로 신축 갭 투자를, 그리고 또 대지 지분이 거의 3평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좋은 그런 투자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월세인 경우에도 뭐 보증금 1,000에서 2,000 생각하면 약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높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은퇴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바로 월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투자를 못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내가 이제 집이 이제 많아요. 이제 그러면 또 주택 수를 더 늘리기는 좀 어렵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렇죠, 꼬마 상가 쪽으로, 비주거용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남 대로 쪽에 있는 그런 꼬마 이제 상가가 되겠는데요. 자, 이 꼬마 상가 우리가 투자할 때 요것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택이 내가 많은데 또 주택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8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강남에 있는 꼬마 상가로 돌파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강남에 이제 꼬마 상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상가라고 하면 24시간, 그렇죠, 주간과 야간 상권이 다 활성화되는 곳.
자, 그다음에 365일 그렇죠. 주중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다 활성화되는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4365 상권이다라고 해서 요런 쪽이 아니면 아무리 강남이라도 덤비지 마라 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부동산은 자산 가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월세 받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 결국은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신사역 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이 그렇죠. 강남역까지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 또 용산까지 물론 연결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미 신사역 쪽은 이쪽에 강남 상권이라든지 또 뭐 로데오 상권뿐만 아니라 가로수 상권까지 다 이미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쪽으로 앞으로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자, 주변에 고급 주거타운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주변에 많은 그렇죠. 정말 재력을 가진 그런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는 곳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의 강남 라인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바로 위례 신사선이 이제 신사역에서 청담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가는 삼성역까지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죠. 이미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신분당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또 이제 위례 신사선이 그렇죠. 이제 착공이 되면 이쪽은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역 쪽 이게 바로 또 강남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남대로변 쪽에 있는 이런 상가를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트리플 역세권에서 그것도 도보 1분 거리고요. 자,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24365 그런 복합 상권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이 상가 자체가 790평 거의 800평 규모의 그런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안에 내가 조그마한 꼬마 상가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랜드마크로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자, 일단 금액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일단 꼬마 상가다 보니까 한 6억 5천에서 6억 5천 8백 정도인데 자, 보증금 약 한 5천 자 빼고요. 자, 대출 내가 4억까지 거의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빼고요. 자, 그러면 내가 강남대로변에 있는 그런 상가를 2억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럴 때 월세도 약 한 170에서 18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남대로 상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부동산 가격은 뛰고 또 뛰고 자, 이런 상황들이고 자, 그렇지만 지금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뭐 또 규제가 또 풀린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뭐 좌불안석할 수밖에 없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도 오시고 뭐 또 안 되면 상담이라도 신청하셔서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한다면 성공 투자의 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